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 팰리세이즈 파크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사고 날 뻔했어. 야, 지금은 마와라는 타운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생각했던 그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모든 잊혀진 망각된 역사를 다시 찾고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는 인류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바로 찾아야죠. 바로 세워야 하고요.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다시 자기들의 땅을 회복한 것과 같이 인류의 역사와 언어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여러가지 그 유튜브의 내용은 항상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저만의 개똥 철학이고요. 망상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한번 되짚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웬 그런 시시콜콜한 뜬구름 없는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정의를 세운 그런 역사를 네가 뭘 어쩌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잃어버린 거대한 진실 중에 하나고요. 아직도 고고학자들의 소설 속에 소설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이 녹화가 2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안에 빨리빨리 잘라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기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제가 올리는 것도 보는 것도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공룡은요, 일단 지구 전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구 전체는
글쎄요, 길게는 9,000년, 짧게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6,500년 대략 전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성경 말씀의 성경 연대기를 굉장히 믿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저의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7,000년 전에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땅덩어리 위에, 물 위에 그 판게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 남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유럽, 이 거대한 이 대륙들이, 유럽은 뭐 아시아랑 같은 땅덩어리지만 이 거대한 그 북극과 남극까지도 아마 붙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에덴 동산은 거의 확실히 그 지금의 중동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 거대한 판게아의 거의 중심 쪽이에요. 중심 쪽이고요. 공룡이 서식한 지역들을 쭉 보면은 주로 그쪽 지역과 그쪽 지역으로부터 해서 그 판게아의 서편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룡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게아 전체 거대한 대륙에 해안가 위주로 주로 많이 쭉 분포되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산 지역들은 주로 그 서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서편 쪽부터 그 바다 끝까지. 그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닷물에 어마어마한, 물론 하늘에 궁창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 궁창이 갈라져서 솟구쳐 올랐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가히 뭐 참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네? 이것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다 그 역사의 지구과학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쓰여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나라의 상고사가 그 쏟아지는 유물로 볼 때 굉장한 그 역사적 그 연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연대 측정에 대한 어떤 그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 구전으로 주로 내려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옥과 또 뭐 누의 흔적과 고대 배의 흔적과 이런 것들 연대기를 나름 그 고고학자들이 있는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건 믿고 싶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연대 138학년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연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거대한 가만 요소인, 생각해 보아야 할 그 요소, 팩터 요소인 하나님의 신성의 그 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대가 뭐 착오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생각해 보면 그 연대는 마음대로 조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딱 갖다 붙이면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을 진짜 진리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엄청난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정말로 진실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게아 가운데 에덴 동산이 시작됐고요. 2000년 동안 인구 증가율,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인구 증가율과 공룡의 증가율과 인구의 증가율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공룡은 그 파충류고요, 추위에 굉장히 약하게, 일단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만드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생성과 멸종과 인간과 서로 연계되는 그 다이나믹한 역사를 그 만지시기 위해서 등장한 아주 재미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룡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초창기 2000년 동안은 사람의 인구수보다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공룡의 발자국이 그렇게 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판게아 그 땅덩어리에 공룡들이 여기저기 실로 바글바글 살았습니다. 우글우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왜? 이 후대에 그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써서 인간에게 거대한 물질 문명의 폭발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니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홍수로다가 일정한 때가 돼서 홍수로 확 거대한 그 파도의 물살을 일으켜서 그 중동 위주로 해서, 그리고 세계 좀 곳곳에 공룡이 많이 서식했던 부분들을 물살로 싹 몰아서 거대한 흙을 끌고 와서 확 묻어버렸죠. 그래서 그 고기 죽이 된 거 아닙니까? 에너지 타르, 그 에너지고 인류가 그걸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폭발적인 인류 문명을 이루어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그 휘두름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대륙이 언제 갈라졌느냐?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땅이 갈라지고 기품의 샘들이 솟았다, 땅이 갈라졌다, 저는 이 갈라짐이 그 거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때 모든 대륙이 갈라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큰 산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 거대한 판게아 안에 엄청난 식물들과, 그러니까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지금처럼 초고대 아주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한 그 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8,000년, 9,000년 전의 그 배에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 배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학습과 기술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혜를 주시기 이전에 나무들이 거대한 공룡이 쫙 위에 다 뜯어 먹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많았다는 거죠.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나무가 당연히 컸죠. 공룡도 컸고요. 잠자리 보세요. 잠자리, 대왕 잠자리들이만 있습니다. 모든 게 서식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다 키웠습니다. 나무도 키워서 석탄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쭉쭉 키워 놓고요. 그럼 노아의 방주 만들기 쉽죠. 300-400m 되는 나무를 딱딱 잘라서 하나씩 그 역으로다가 해서 잘 묶어서 역청 바르고 잘 사이드 잘 세워서 놓으면은 그 엮으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배 기술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야 그 300-400m 되는 나무들을 퉁퉁 잘라서, 그쵸? 겹치기로 하면은 그 사이즈가 딱 맞을 거 아니에요. 사각형으로 하나는 저기 똑바로 놓고 하나는 반대로 놓고 똑바로 놓고 반대로 놓고 해서 쫙 묶어버리면, 그리고 역청 쫙 발라버리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되고요. 자, 기품의 셈이 땅이 갈라지고 라는 해서 저기 육지가 다 갈라졌죠. 대신 인간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다 900년씩 살았는데 뭐 100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100 몇 살에 80 몇 살에 첫 아기를 낳고 아주 듬성듬성 사람을 낳습니다. 듬성듬성 낳았어요. 인구 증가율은 수명에 그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수명이 길수록 인구가 저기 아기를 낳는 비율이 듬성듬성했고요. 수명이 짧을수록 꼭 저기 하루살이가 그냥 하루 살고 죽기 위해서 엄청나게 낳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한두 마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느는 그러한 시스템처럼 잠깐 살고 말 것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이 롱텀으로 갈 것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 전까지 인구는 상당히 많긴 했겠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됐을 거예요. 그래도 계산해 보면은 몇 천만 원 최소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그 인구들이 전쟁도 없었고요. 여기저기 문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문명들이 아틀라스 대륙으로도 사라졌고 지금 무제국이라는 그런 쪽에도 사라졌고, 그죠? 땅덩어리는 저기 중요한 감출만한 땅덩어리들은 감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나머지 대륙은 얼추 평평했을 거예요. 그 판게아가.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있고 다시 땅을 이제 쫙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흐트러치셨죠. 그때 흐트러치시면서 밑에서 땅 저기 바다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들, 식은 땅덩어리들, 이것들이 이제 대륙이 이동하면서 또 빙하기를 유도하시기 위해서 한 300-400년 후까지 노아의 식구들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시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대한 이 산맥들을 형성하셨죠. 대륙을 움직이셔서. 그래갖고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산맥들이 쭉쭉 그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 홍수의 흔적을 너희들이 나중에 이거를 보면 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북아메리카의 그랜드 캐년을,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쫙 그냥 떡시로 자르듯이 잘라서 속을 싹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일으킨 거대한 이 홍수의 증거들을 보아라 하고 쫙 쪼개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공룡은 왜 세계 곳곳에 지금 발자국이 생기냐? 그때 홍수로 바닷물이 쉥쉥 돌고 돌아서 다 씻겨나가서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공룡의 발자국이 생기냐? 또 그때 판게아 때 있던 대륙들은 다 그 흙으로 뒤덮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륙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아메리카 위주로, 적도 위주로 거대한 물결이 그 지구 둘레를 이렇게 휘몰아쳤을 것 같아요. 자, 아메리카 대륙은 2000년 전에 우리 아시아에서 사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람 한 사람도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이 그러니까 노아가 어디에 도착을 했냐? 그 티베트 고원 딱 맞아요. 무슨 고원이죠? 파미르 고원.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분명히 내렸고요. 거기서 노아의 인류의 제2의 삶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이미 다 물로 씻기고 없어졌죠. 중동 한가운데에. 이게 지금 또 짧아질 것 같으네. 말이 이제 20분 전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러면 공룡의 발자국은 그 창세 이후 2000년 동안 지구 땅덩어리에 수없이 다니던 공룡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흙탕 같은데 이렇게 밟아갖고 간 거 오랜 세월 동안 말라서 굳어서 화석된 겁니다. 그게 발자국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홍수 때 뭐 갑자기 뭐 그 땅에 변화가 생겨서 공룡들이 한꺼번에 그냥 죽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발자국은 수천 년, 2-3천 년에 걸쳐서 공룡들이 놀았던 흔적들이고요. 공룡의 화석들은 갑자기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대부분 홍수 때 생겨졌다고, 죽은 것들이 팍 파묻히고 뭐 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2000년이라는 그 오랜 2-3천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공룡이 살아나면서 거기서 쌓였던 흔적들도 화석으로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그 다 주무르셨으니까. 자, 그러면 노아는 그 파미르 공원에서 300-400년 동안 씨를 퍼뜨리고, 노아의 첫 자손이 셈, 함, 야벳이죠. 함은 지구상의 뭐 그리스 다른 문명을 이루고, 야벳은 뭐 야벳도 어디 뭐 황하 문명이나 뭐 이런 쪽에 중국 아래쪽으로 그 자손들이 퍼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장자, 그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셈의 자식들 중에 그 단군과 또 그 수메르를 만든 유대교를 만든 자식은 수메르 산을 넘어서 저쪽으로 갔고요. 단군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룡은 홍수 뒤에 살지 않았습니다. 맘모스는 살았을 것 같아요. 맘모스는 적당히 살다가 그 추위에 한 400-500년 살다가 빙하 때 그때 죽어버린 것 같고요.
맘모스는 그렇게 한 400~500년 살다 죽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후에 환경에 저기 나빠지면서 쭉쭉쭉쭉해서 수명은 작아지면서 인구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인구 증가율도 보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그 거듭 제곱 지수의 그 숫자 증가율로 그냥 푹푹푹 증가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전쟁이 나서 죽고 죽지 않았으면 지금은 뭐 그 증가율로 따지자면 지구 위에는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퍼지듯이 바글바글바글 할 겁니다. 아마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공룡의 그 이유가 나타나죠. 용도 아마 그 맘모스와 같은 파충류 종류이기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400~500년 살다가 빙하기 맞으면서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산맥들이 일어나면서 지구 곳곳에 엄청난 화산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화산이 그래서 지구를 다 덮었죠. 화산재가. 그래서 빙하가 시작된 거. 그러면서 용과 맘모스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의 용이 그 갑옷을 그 엄청난 그 다리를 너희들이 입에서 불을 뿜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죽었습니다. 기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없애신 거죠. 자, 이제 공룡의 역사가 대충 잡히죠. 제가 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맵을 펴야 됩니다. 끊겠습니다.